자, 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 발 어쨌든 메가토크 발언이 나와서 지금 여의도가 술렁술렁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국민의힘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지금 서울 수도권 공황 상태다. 예, 완전 개멸적이 전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당이 더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소식에 밝으신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긍정평가가 높아야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훨씬 높은 상황에서 무슨 동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뭐 대통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왜 만드냐고요. 그냥 당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당대표를 바꾸거나 뭐 이러면 새로운 당이 되는 거잖아요. 못하러 만드냐고요. 일단 정치 공학적으로 견적이 안 나오는 필요도 일이다. 없고 가능성도 없고 뭐 시간도 없고 그래요. 명분도 없고. 김선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들 것 같은데요? 뭐 만들 것 같다. 안 될 것 안 될 같은데. 것 같다. 안 될 것 같은 측면은 일단 그렇게 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선거제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제3당의 출연 가능성 여권에 대구하고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비례정당. 청년층 뭐 이렇게 노리는 정당을 만드는 문제면 몰라도 지금 대통령 중심의 신당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의 위기는 양쪽이 다 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도 위기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2021년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 단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내년 선거는 갑자기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저렇게 나오는데 설마 물론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위험성과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20, 30대 청년층의 부동층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게 30대 초반까지 해서 20대가 어느 정당도 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저께 동아일보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청년 부채 증가율이 다른 세대하고 다르게 청년만 지금 더 늘고 있고 실업률도 더 높아지고 있고 보험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지금 20대만 지금 실업보험을 드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표가 20대가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정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런 정치 혐오를 놔두고 어느 정당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은 저는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열리는 강서구청장 선거 대단히 협소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지역 선거긴 하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표심이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국민의힘 후보를 일단 내는 겁니까? 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해줘 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급박하게 이렇게 사면을 왜 했겠냐고요. 내려고 하는 거다. 내려고 하는 거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어제부터 강서구에 있는 예전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나 내년에 나 강서구청장 출마할 거야. 출마하고 싶어. 나 출마하게 되면 나 좀 도와줘. 스탠바이. 이렇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감 하에서 사면이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떠한 후보를 낼 것이냐, 국민의힘이 진짜 김태우 낼 거냐 말 거냐, 제3신당 후보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변수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지금 맨날 여론조사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이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진짜 표심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선거가 돼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치 도의적으로 보면 이게 그 김태우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을 때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억울하대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파 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이제 적이거든요.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민정수석 때 유재수와 관련된 감찰 무마 이것을 공익 제보한 거다. 그리고 2019년도 2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억울한 거 가지고 나를 대법원에 산 거는 억울하다. 날려버렸는데 이거는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거는 권영세 의원이 CBS 한판승부 출연해서 강서 공천해야 된다. 공익 제보에 의한 것이었으니까 김태우에 대해서도 뭐 못 나갈 이유가 없다. 다만 그러니까 승산이 있다면 처음부터 김태우를 고를 필요는 없겠지만
김태우가 승산 있는 후보라면 출마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여러 가지 상의를 했던 분이고 나름은 합리적인 스탠스를 취하려고 노력해왔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하면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걸 봐서 저는 김태우 공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대법원의 판단은 5개 혐의 중에 무려 4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끝낸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는 실제로 판사들의 판결이 다 정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랑 대법관 포함해서 23명 중에서 21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교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이 판사 사법부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갈 것 같다. 지금이 민주당에 삐뚤어져 있는 사법부다라는 일종의 망상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부 다 내 사람을 꽂아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면 당장 몇 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몰락해가는 망조가 들었다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박원순 서울시장 때문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당원 당규상 그리고 정치적인 도의상 당연히 그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당원 당규 고쳐가지고 후보를 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저 민주당은 상식적이지 않은 정당이야 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이번에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쨌든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사법 시스템에서 그냥 결론을 내려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을 하면서 대통령의 사명권을 행사해서 다시 그 사람을 내보낸다? 이건 정말 염치 없는 일이죠. 잘못된 일을 저렇게 반복하게 되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등을 돌리고 실망했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국민의힘에게 향할 수가 있다. 다시 심평 변호사 얘기로 돌아가서, 심평 변호사 뭐 나는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뭐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요 평가,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들었다는 요 평가. 얼핏 들었대잖아요. 얼핏 들었다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참패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참패할 수도 있고 그 키는 청년이 쥐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평가들은, 진단들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월요일 리얼미터, 금요일 갤럽의 여론조사 흐름, 그리고 수도권 연령별 세부 조사 내용만 살펴봐도 야, 이건 내년 총선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상식적인 거죠. 이거 뭐 선거가 정신력으로 이겨요? 우린 이길 수 있어! 야, 화이팅! 뭐 올림픽 경기 나가요?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여러 가지 객관화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한해서 우리가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데, 김기현 당대표 울산, 그리고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선거 전략 짜야 될 사람 부산, 이철규 사무총장 강원도 좋은 지역구, 이게 영남이나 좋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수도권의 민심에서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왜? 이재명 당대표 있잖아. 이재명 당대표. 저 4번 리스크. 와,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자기만족, 정신승리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투표율을 더 떨어뜨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인 거예요. 저 35%의 대통령 지지율로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곰곰이 한 6개월째 관찰하고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50%까지만 떨어뜨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치 혐오나 냉소를 막 더 조장해서 어쨌든 우리 편 지지자만 끌고 가서 투표를 한다, 선거를 한다. 너무 무모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를 제가 굳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 장 소장님 진단대로라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보면 지금 우리에게 유호적이지 않다 여론이라고 하면, 선거를 지금 6개월 앞두고 있으니까 제스처라도 퍼포먼스라도 어쨌든 이 데이터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포지션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연히 고민하는 게 안 해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네. 그냥 질질질질 그냥 이렇게 코딱 떼가지고 끌고 가면은 뭐 이재명 당대표 있는데 우리가 지겠어?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못하고 아무리 바닥을 쳐도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인 한 우리가 뭐 완패하지 않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했던 말들 중에 뭐 윤나땡 이런 거가 그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후보가
후보나 얼굴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보유당이잖아요. 예. 뭐 그렇게 치면 저희가 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민주당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내년에 정권 심판론이 분명히 높아요. 정권 견제론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또 국민의힘에게 지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안 찍겠다라는 여론조사가 더 높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가 왜 나오는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